사직서를 제출했다. 아니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니까 뭐죠? 지인이 있는 이죠. 그래서 맨 끝에요. 여기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는 뭐라 한다? 비지인이 표시라고 하죠. 비지인이 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수가 없다.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비지인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뭐다? 이것을 지인이 있는 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의외로 우리는 비진이 표시잖아요. 비진이 표시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진이 있는 의사표시가 시험에 잘 나온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데, 여기서 진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표의자의 생각이다. 그러면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이것을 봐야 된단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비진이 표시. 우리가 방금 이제 뭘 봤냐? 진이 있는 의사표시를 봤죠. 진이 있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해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왜 그것은 해석하지 않는 것이냐? 진이 있는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기 때문에 해석을 하지 않죠. 그런데 여기는 봐봐요. 진이가 아니다. 비진이죠. 그런데 표시를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표시에 상하는 의사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이걸 비진이 표시, 단독 허위 표시, 다른 말로 심리유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했죠. 자, 지금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면 비진이 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표시대로 효력이 발생하죠. 따라서 선이 무과실의 상대방은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하고 전득자는 선악을 분분하고 보호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지금부터 설명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항상 법률행위를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을 때 표시를 유효로 볼 것인가, 표시를 무효로 볼 것인가가 문제죠. 우리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상대방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면 일단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다 이란 말이에요. 표시된 대로.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요. 갑이 있죠. 이렇게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을 우리는 뭐라 한다? 표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을을 뭐라 한다? 그것을 상대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하잖아요. 이 청약을 의사, 표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의 의사가 비진한 것은 갑은 을에게 증여를 한다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 증여할 의사는 전혀 없다 이 말이죠. 의사를 뭐라 한다? 진이라고 하죠. 진이가 없다. 그것을 아닐 빛을 써서 비진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런데 준다고 말은 했다. 표시를 했죠. 그걸 비진이 표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요. 비진이 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그런데 지금 누가 있어요? 상대방이 있네요. 상대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뭐대로 있다? 원칙적으로 표시주의죠. 규범적 해석에서 표시주의, 표시대로 효력이 있어. 여기서 표시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방금 전에 표시는 등기라든가 계약서를 표시라고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표시를 하죠. 등기라죠. 그 앞으로. 그럼 이 등기는 유효가 돼가지고요. 유효,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소유자. 이렇게. 알겠죠? 그럼 우리 이제 완전히 소유자가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방금 뭘 얘기했느냐? 우리나라는 독일 민법과 달리 독일 민법은 심리유보의 경우에 한해서 비진입 표시로 인정을 하지만 우리나라 민법은 심리유보나 또는요 뭐다? 희연표시 즉 농담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는 의사표시로 인정을 해서 비진입 표시로 인정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증여한다고 말했는지 그것은 따지지 않는다. 이유나 동기는 불문한다 이 말이죠. 갑이 어떤 이유로든지 을에게 증여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를 한다고 표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의사 표시대로 효력이 있는 거죠. 그 의사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그래서 여기 의사 표시가 뭐죠? 표시가 뭐죠? 등기죠. 등기가 그대로 유효이다. 그럼 을이 그대로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방금 앞에서 뭐라 했냐? 내 앞에 병이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완전한 소유자가 되죠. 그러면은 그 다음 사람은 뭘 불문하고 전득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즉 이 등기가 비진입 표시로서 유효인지 유효인지를 알든 모르든 이것이 비진입 표시에 의해서 등기가 됐다는 사실을 알든지 모르든지 따지지 않고 병은 무조건 소유권 집계. 이걸 무슨 법칙이라 한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완전하게 유효가 되면은 그 다음 사람도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이 갑이 누구냐? 교직원. 뭐죠? 학교요 교직원이에요. 대학 조교수예요. 조교수인데요. 이 조교수인 갑이 사직서를 낼 의사가 없는데 사직서를 냈다 이 말이죠. 그걸 비진입 표시를 했죠. 그런데 이 상대가 누구냐? 이사예요. 이 이사에서 재단 이사에서 이 표의자 즉 조교수의 의사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교수가 어떤 이유로 사직서를 냈는지 이유나 동기를 묻지 않고 스스로 사직서를 내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에서 그 사직서를 그대로 수리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럴 때 나중에 이 조교수가 뭐라고 했냐? 나는 그때 비진입 표시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대방 이사에서 그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이 말이죠. 그리고 뭐대로 그 의사 표시대로 즉 자기가 사직서를 내던진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말이죠. 우선 알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비진입 표시는 표시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원칙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비진이라는 것은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상대방이 있죠. 상대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효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따라서 서은이 뭐가 싫어? 상대방이요. 서은이 뭐가 싫어야 되죠? 상대방이 서은이 뭐가 싫으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전득자는요. 전득자를 병이라고 해요. 병은 뭐를 불문하고 이것이 비진입 표시로서 등기된 사실을 알든 모르든 불문하고 무조건 보호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을 무슨 법칙이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다음 비진입 표시의 예외라고 되어 있나요? 이 예외 그래서 뭐다? 의사주의죠. 그럼 의사주의는 뭐예요? 의사주의는 의사대로 효력이 있고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의사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표시가 항상 무효가 되죠. 표시가 유효가 된다 표시주의, 표시가 무효이다 의사주의죠. 의사주의는 뭐대로 효력이 있다? 의사대로 효력이 있다 이런 말이죠.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을 뭐라 한다? 표의자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을을 뭐라 한다? 이 사람을 상대방이다 이렇게 상대방 이렇게 표의자라고 하고요. 이것을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표의자, 상대방 이렇게. 자 됐죠? 이 사람은 표의자고요. 이 사람은 상대방이다 이 말이죠. 이 표의자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표의자. 이 사람은요 우리는 근로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상대방을 뭐라고 한다? 또는요 우리가 이제 회사죠. 회사라든가 회사의 업무 방침이다. 업무 방침에 의해서요. 이 사람의 근로자가요 사직서를 제출하죠. 사직서가 청약이잖아요. 나 그만두겠다 이 말이죠. 의사 표시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의사는 사직서를 낼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의사가 뭐죠? 진이죠. 진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비진이죠. 그런데 사직서를 낸 거예요. 그것을 비진이 표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비진이 표시는 우리가 방금 앞에서 봤듯이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유효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회사죠. 회사가요 업무 방침에 회사의 업무 방침에 의해서 중간 정산 퇴직금의 중간 정산이라고 하는 회사의 업무 방침에 의해서 회사가 근로자한테 일단 사직서를 내라고 종용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근로자는 사직서를 낼 마음이 없는데 사직서를 냈잖아요. 그 말은 이 상대방은 이 표의자인 근로자가 사직서를 낼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죠. 자기네를 종용을 했으니까 여기서 알았다. 이것을 악이라고 얘기하고요. 또는요. 알 수 있었다. 이것을 과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이 표의자의 비진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 말이죠. 즉 사표를 낼 마음이 없다. 이 아파트를 을에게 증여할 마음이 없다. 이것을 알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표시죠. 표시 사직서 제출은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표시를 뭐로 보자? 등기로 보자. 계약서로 보자. 등기는 무효가 되고 을은 소유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소유자가 아니다. 또다시 이제 회사 말고 회사요. 여기 사용자라고 해보자. 사용자. 이 사용자가요 지시를 해. 뭐란다? 강요를 했다. 이런 말이 나요. 지시나 강요를 했다. 즉 근로자한테 사직서를 내라고 강요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의 뉘앙스는 뭐죠? 이 근로자는 사직서를 낼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이 회사 사장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이 말이고요. 따라서 사직서는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비진입 표시가 유효가 되려면 이 상대방이요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가 되죠.
그러면 무효가 되지 않으려면 알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은 갑의 비진이를 몰라야 된다. 선이 모르는데 잘못이 없어야 된다. 무과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앞에서 비진이 표시는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때 비진이 표시에서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일 경우 보호된다 이런 말을 했었죠. 그래서 왜 그러냐? 상대방이 표의자의 비진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럴 때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이죠. 그래서 등기를 했다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이 사람이 소유자가 우리 방금 앞에서 뭐라 했냐? 병이죠. 여기서 이제 제3자라고 그래요. 이 제3자 병이요 자기 앞에 있죠. 자기 앞에 있는 이 등기가 무효가 되잖아요. 무효가 되면 원래 우리나라는 등기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잖아요. 그럼 공신의 원칙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 이런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등기부를 보면요 1번 이렇게 갑이 있잖아요. 그런데 2번요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 서류를 위조를 했잖아요. 위조를 해서 등기 서류를 가져오면 이 을의 등기는 무효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러면 아무리 등기가 을 앞으로 돼 있어도 이 등기가 위조가 된 거죠. 그러면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냐? 갑이 진정한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소유자. 알겠죠? 그런데 이 을은요 자기가 등기서를 위조해서 잽싸게요 3번 병한테 처분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병은요 이 물건을 살 때 등기가 을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병은 을의 소유라고 믿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어떻게 해요? 등기는 형식적 심사주의예요. 그러면 형식적 심사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건 서류 심사만 한다 이 말이죠. 독일은 실질적 심사주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서류만 쳐다봐요. 서류만. 그래서 형식적 심사주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내 앞에 이 등기소리 항시 언제나 위조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위조돼서 무효인데 그 다음 사람은 대부분 누가 이 등기가 위조됐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올바로 검사를 해서 서류심사를 해서 등기를 했으니까 이것은 유효라고 믿는 거지 누가 이 등기가 무효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이 병이 을의 등기가 위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유효라고 믿고 등기를 넘겨받았잖아요. 유효라고 믿고 그랬을 때 병은 소유권이 취득하는가 이것을 뭐라 한다? 공신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장부인 등기부를 신뢰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등기가 잘못됐더라. 그럼 그 다음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이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인정? 그러면 뭐란다? 소유권을 취득해. 병. 알겠죠? 공신 원칙을 부정한다? 부정한다 그러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 못하고 당연히 을은 위조됐으니까 소유권 취득 못하고 결국 누가 소유자가 된다? 진정한 소유자. 즉 이것을 우리는 정적 안정을 보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 갑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 입장이냐? 우리나라는 부동산 있죠. 부동산 등기에 있어서만큼 우리나라는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는 거예요. 공신의 원칙을 부정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앞에 있는 등기가 어떤 이유로 유효가 됐든 뭐가 됐든 절차를 잘못했든 간에 어떤 이유로 무효가 되죠. 무효인 등기임에도 인데 그것을 내가 그 다음 사람이 전득자가 유효라고 믿고 등기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동산 등기에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얼마 전에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청와대에요, 우리가 등기부에 공신의 원칙을 인정해달라고 그다음 입법 청원이 있었던 적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의미가 공신의 원칙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이런 의미를 모르니까 청원에서 실패를 했죠. 20만이 안 돼가지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공신 원칙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뭐냐면 등기관이 등기 서류 심사를 해서 그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했는데 이 등기가 서류가 위조가 돼서 그래서 등기관을 속이고 등기했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잘못 등기가 돼서 이걸 믿고 선량한 시민 제3자 이 병은 그러면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될 것인가? 독일 민법은 실질적 심사주의에서 만약에 등기 서류가 잘못 때문에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그것은 국가배상주의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국가배상 책임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된다? 병은 을한테 쫓아가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을은 지금 부동산 사기로서 교도소에 들어가 있잖아요. 결국 손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뿐이다? 병뿐이다 이 말이죠. 이런 오순된 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는 공신 원칙을 부정하기 때문에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가 되면 그 다음 사람은 선이고 악이고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을 못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돼? 부동산 사거나 팔거나 할 때 과연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내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다? 특별 규정을 둬가지고요. 107조부터 110조까지 특별 규정을 뒀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냐? 비진입 표시로서 무효이거나 통정 108조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이거나 109조 착오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해서 취소가 돼서 무효인 경우. 다른 건 절대로 안 돼. 비진입 표시로서 무효,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 착오나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취소가 돼서 무효인 경우. 알겠죠? 그 무효임을 그 등기가 무효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선이에요. 모르고 등기를 이전받은 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것이 비진입 표시로서 통정 허위 표시로서 착오나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취소가 됨으로써 무효가 됐다는 사실을 알면서, 악이죠. 알면서 등기를 이전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뭐란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가지고 주장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봐봐. 여기까지 또 갑과 을만 딱 보면은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가 되죠. 그런데요 을이요 등기를 병한테 처분하죠. 그래서 병이 선의가 되면은 병이 소유자가 돼. 그래서 갑은 더 이상 소유자가 될 수 없어. 그래서 갑은 선의의 제3자에게 자기가 소유자라고 주장하지 못해.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 즉 갑은 을과의 관계에서는 자기가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갑은요 병과의 관계에서는 자기가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악의 제3자한테는요 여전히 자기가 소유자라고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제3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럼 봐봐요. 다시요. 내가 지금 앞에 있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지금 소유자죠? 소유자는 그 다음 사람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된다.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봐봐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지금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다시 정은요. 다시 선이 이어야 보호되고 악이면 또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이 선이죠? 그럼 그 다음에 무는요? 어떻게 된다?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이 사람 또 악이죠? 병도 악이고 정도 악이죠? 그럼 그 다음 사람이 선일 때 소유자가 되고 악일 때는 소유자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제3자라는 것은 병만 제3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비진입 표시를 이유로 관계를 맺은 자들이 다 제3자에 해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3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3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이제 제3자는 선이이면 보호되고 악이이면 보호를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제3자가 선이인지 악이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제3자는 아무 말이 없으면 선의로 추정이 돼. 선의로 추정된다는 것은 제3자는 그냥 선의로 본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요. 비진입 표시로서 갑이 을에게 등기했는데 이 등기가 무효이다. 근데 을이 병한테 처분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병이 선의가 아니다 말이 없죠. 그러면 그냥 선의로 추정하는 거예요. 선의로 보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병은 일단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병이 선의가 아니고 그럼 병이 악이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증언한 악이는 선의가 아니고 악이다. 그럼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증명을 하는 거죠? 그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 그래서 무효를 주장하는 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누구죠? 갑이죠. 갑이 입증을 하는 거예요. 증명을 해야 돼. 병은 선의가 아니고 악이다. 즉 비진입 표시로서 등기가 무효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을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았다. 그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제3자는 여기서 선이라고만 되어 있죠. 선인데 무과실, 과실이나 무과실은 불문해. 과실이나 무과실을 불문해. 즉 선이이기만 되고 과실, 무과실을 불문해. 무슨 말이냐? 선이인데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해. 선의인데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해. 그 다음에
제3자가 스스로 뭐라고 주장할 수 있다? 무효라고 주장을 해. 왜 제3자가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느냐? 여기서는요, 우리가 무효의 3대 원칙 나중에 배워요. 무효의 3대 원칙에서 뭐가 있냐?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어.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해. 누구든지. 그래서요, 이 갑과 을 간의 비진입 표시가 무효잖아요. 무효는 갑도 주장할 수 있고 을도 주장할 수 있고 제3자도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어. 그래서 갑과 을 간의 계약이 무효이니